음바페를 집어넣으면서 동시간대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집어넣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충분히 변화를 줘서 이 경기도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비기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좋으니까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강인 음바페 정도면 충분히 다른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넣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 전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은 목요일에 있을 PSG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PSG의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나오면서 활약을 계속 해주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PSG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엔리케를 바라보면 뭔가 챔스를 앞두고 로테이션 돌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감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말에 있던 클레몽트 경기에서는 선발로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챔스에서 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 많은 한국 팬들의 이제 기대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주말에 있었던 선발 라인업인데, 대부분 만약에 로테이션이 안 돌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막 음바페도 있었고 덴벨레도 있었고 마르키뇨스 있고 뭐 비티냐 뛰고 있는데 이강인만 안 들어갔다 이랬으면은 뭔가 오히려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전조의 선수들이 우선 다 빠진 상태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엔리케 감독님이 챔스를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들고요. 현재 PSG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집중을 안 하고 있는지 꽤 됐어요. 지금 요즘 최근 결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나코랑도 비기고, 그 다음에 레미스랑도 비기고, 그 다음에 뭐 6대2로 이기고 0대2로 이기고 또 비기면서 이 리그 경기들에 중요하게 이겨야 될 뭐 마르세유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집중해서 경기를 나가지만, 그런 경기가 아니고 다음 주에 뭐 챔피언스리그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혹은 선수들의 컨디션 올리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여졌던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전에 이강인이 선발 출전을 할 것 같냐 아니냐라고 묻혀보신다면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근데 이 매우 높아진 것 중 하나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이 경기 때 라인업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체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무키엘레가 다치면서 일찍 이제 교체로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PSG가 1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비를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슈크리나이트의 컨디션을 조금 조절해 주는 것과 동시에 수비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마르키뉴스를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음바페를 집어넣으면서 동시간대 이제 이강인 선수까지 집어넣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충분히 변화를 줘서 이 경기도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비기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좋으니까 이런 변화에 있어서 이강인 음바페 정도면 충분히 다른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넣지 않았을까, 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 전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날 이제 경기를 굉장히 짧게 뛰었죠. 23분 정도 가량을 뛰었는데 우측 윙에서도 좀 활약을 했고 가끔은 이제 왼쪽에서도 이제 공을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32번의 터치를 해가지고 패스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89%를 했고요. 크로스를 여러 번 올렸지만 뭐 이게 이제 뭐 성공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롱볼 시도 2개에서 하나를 또 성공을 했고요. 이날 저는 경기를 조금 이제 지켜보면서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공을 잡으면 예전에는 약간 패스를 자꾸 리턴 패스만 놓고 뒤로 놓으면서 약간 그냥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면, 최근 경기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이 그냥 안으로 먹이면서 들어가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덴벨레가 공위에 뛰면서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조금씩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돈나룸마가 이제 골키퍼에 나오고요. 누누 멘데스가 왼쪽 백, 베랄두가 왼쪽 센터백,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센터백에 나오면서 이 오른쪽 풀백이 과연 누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하키미 선수가 원래 같으면 선발이겠지만 지금 경고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키미가 오른쪽 윙백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과연 어떤 로테이션을 돌릴지가 일단 굉장히 궁금해지고,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비티냐가 이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파비앙이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오른쪽에 댐상병, 여기 이제 덴벨레가 오른쪽 공미로 나와주고, 그와 동시에 리그앙인이 오른쪽 윙, 음단장이 왼쪽,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과연 누가 나올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경기를 하게 된다면 음단장에 이렇게 가게 될 거고, 파비앙이 살짝 올라오면서, 원래 같으면 하키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기를 뛰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키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에메리를 이 자리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고요. 만약에 에메리를 이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 솔레르를 이 자리에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변형 3백을 가져가면서 다닐루를 집어넣어서, 다닐루 혹은 리카를 집어넣어서 뒤에서 베랄두랑 마르키뇨스, 그 다음에 다닐루 혹은 리카가 3백으로 나와주면서 누누 멘데스를 올리고 음단장을 공격수로 올린 다음에 비티냐가 지켜주면 파비앙과 댐상병이 프리하게 놀아주고 이강인 선수가 놀면서 에메리가 약간 여기서 하프스페이스 뛰어다니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PSG 대 바르셀로나 경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것은 뭐 유력한 사실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정말 잘 활용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진짜 좋아한다는 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게 PSG 이제 홈에서 열리는데 최근 바르셀로나의 폼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3대1로 승리를 가져갔고 3대3 무승부, 2대1 승리, 나폴리와 이제 챔스에서 1대1 무승부, 다음에 4대0 승리, 0대0 무승부, 마요르카 상대로 승리, 나폴리 상대로 또다시 승리를 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승리를 하고, 라스팔마스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최근 10경기에서 패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경기 기대가 되고요. 사비 대 엔리케 경기가 좀 많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둘 다 이제 점유축구를 좋아하는 감독들이고, 이 점유축구를 가져가면서 과연 어떤 팀이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정말 꿀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요일에 있을 이 경기 같이 재미있게 보시면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야말, 페드리, 대용, 그 다음에 균도간, 칸셀로, 쿤데, 이런 아라우오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연 PSG의 수비수들이 레반도프스키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보는 게 정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잘해서 PSG가 홈에서만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4강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